당신의 위대한 스타트를 응원합니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법률, 세무, 특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자들의 상큼한 방송 스타사자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타사자 위대한 첫 방송을 긴장감 넘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넘치네요. 자,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어차피 이거를 녹음을 하고 방송을 내보낼지도 안 내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방송이니까 인사부터 돌아가면서 잠깐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스타사자의 제작을 겁없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잠깐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최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을 하면서 박수 쳐도 돼요. 네. 아, 네네. 돌아가면서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세금을 싫어하는 딴지 세무사 장도천 세무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진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업의 안전 상당을 지켜드리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리고요. 저는 그냥 변리사입니다. 네. 특허사무소 가드라는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썬데이 히어로즈라는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스타 사자이고요. 네,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그리고 변리사님 네, 그리고 정확히 발음 부탁드립니다. 변리사님. 네, 별리. 많이 만나본 적 없는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 방송은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살아있는 법률 정보를 좀 더 재밌게 네.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목적 자체가 스타트업을 많이 겨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창업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각 분야에서 또 전문가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분야에 맞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오늘은 오늘부터 갑자기 막 스타트업에 대한 막 법률 자문을 하는 것보다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스토리. 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각자가 전문 자격사이신데 각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좀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나는 누구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자, 세무사는 이런 일 한다. 변호사는 또 이런 일 한다. 변리사는 또 이런 일 한다. 네.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저 변호사 김진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7년째 변호사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제 변호사 시작해서 주로 이제 양력을 말씀드리면 이제 한 게임이라고 저희가 하죠. 구한 게임. NHN 엔터테인먼트에 좀 사내 변호사로 있었고 또 스타트업에도 좀 변호사로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김진희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률 그 서비스를 주로 이제 수행해 왔고요. 이제 이 변호사로서 7년은 사실은 좀 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거를 경험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 이제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됐는지 그런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처음에 이제 변호사 막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나요? 갈 데 변호사 따면 무조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들으세요. 야, 방송 시작 5분 만에. 아니 그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유학을 준비했었고요. 유학을 준비하다가 유학이요. 유학.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서 강연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강연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이렇게 제안을 할 데도 없고. 근데 저희 선배 변호사님이 스타트업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디 가셔야 돼가지고 저한테 스타트업 이제 강연을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전문용어로 땜빵. 네, 땜빵이었어요. 네. 그래서 땜빵을 했는데 가서 그때 처음 창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냥 개인 변호사로서 있던 때였나요, 그러면? 네, 개인 변호사로 있었을 때고 2013년이니까 아주 초기.
변호사 초기였고요. 저도 잘 모를 때죠 그때는. 예. 그래서 가서 처음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가서 이제 하고 스타트 만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스타트업 환경이랑 그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2013년 당시보다. 네네. 그때보다는 무슨 차이요? 지원에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도 그렇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약간 이제 분위기 그때는 되게 널널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얘기. 네, 인프라적인 얘기. 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런 그 모델,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는 되게 뭐 별로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네. 많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타트업 발을 들이게 되다가 저도 좀 창업을 해볼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 별거 아니네. 그건 아니 그런 줄 알고 시작했다가 네. 한 2번 정도 엎어 먹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싶긴 한데 못 하고 그냥 옆에서 서브 역할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소개는 그렇고 변호사로서 이제 활동은 이렇게 뭐 대강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세요. 근데 한 게임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별로 안 했는데 제일 먼저 얘기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되게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임을 전 별로 이렇게 한 게임을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게임을 한 게임 예전에 그 테트리스 하던 테트리스하고 네, 막고로 했었겠지. 맞고로 나쁜 건 유명했죠. 아니죠. 네. 그게 되게 사행성 게임인데 그거를 넷마블과 해서 같이. 내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한 게임에. 그래서 진짜 들어가게 된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한 게임을 약간 동경하고 한 게임에 가서 내가 한 게임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게임 머니 받고 이런 거를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아이템 시모나리? 아이템 만들어 갖고 시원하리. 너무 순진한 거. 왜냐 들어가는 너무 좋았는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뭘 말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 그 좀 힘들어가지고 생각했던 거 왜냐면은 한 게임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판교에 사옥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좋은데 겉에서 보기에는 법무팀은 이제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몇 명이나 있으세요? 변호사 많으신가요? 한 게임 안에도? 변호사 팀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사수 그다음에 이렇게 그 그때 당시에는 네. 4명이었어요. 그 총괄 실장님까지 하면 5분. 전부 다 변호사님들. 네, 변호사. 대단하구나 확실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인하우스라고 이제 하는데 인하우스 네네. 저희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항상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제 인하우스에 계신 뭐 저희로 따지면 이제 변리사분들은 어떤 업무 환경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경쟁률이 좀 세지고 있거든요. 초리님은 그런 경험 없으시고 인하우스 경험은 없으시고요. 네, 저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지. 뭐 여러저런 이유로 저는 이제 좀 일찍 좀 개업을 한 편이죠. 그래서 인하우스에 가면 항상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큰 복지와 그러니까 저희 업계만 하더라도 복지나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없고 뭐 시설도 그냥 뭐 어디 뭐 조만한 사무실 같은 데 빌려서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일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요즘에야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게 많아서 좀 시설적이면은 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인하우스에 뭐랄까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장님 계시고 막. 약간 실장님. 근데 저는 뭐 거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점이 있어요. 복리후생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회사 성립 성립일? 창립기념일. 창립기념일. 네. 그럴 때 이제 뭐 성립일? 법인 등기하는. 되게 물어뜯는다. 그래서 그 막 케이크도 주고 막 전 직원 상대로 케이크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밥도 주나요? 그게 제일 좋은 복지였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점심마다 뭐 먹을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메뉴가 한 3가지로 분류가 돼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2013년쯤 얘기인 거죠? 2014년. 14년. 네. 그 당시에도 굴지 IT 기업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그 업계에서 리딩 컴퍼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반응이 아 굳이 좋은 이제는 기억이 한 게임 안 하시는 거. 정말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시구나. 그 이후로 한 게임을 끊었어요. 아 대사와 함께. 근데 한 게임 자체는 좋은 회사죠. 왜냐하면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지나 이런 거 좋지만 인하우스 변호사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변호사라고 해서 이제 뭐 연봉이나 이런 거에는 어떤 전문사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가점이 되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랑. 그냥 직원의 네네네. 하나이고 네. 어떤 일 주로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계약서 보고 그리고 회사 이제 대 회사를 하는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회사 대 회사 뭐 회사는 거의 다 회사를 상대로 B2B를 하니까 네네. 그런 계약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문 이제 법률 자문이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이제 이런 걸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어떤 서비스 런칭 이런 거 할 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그 게임을 런칭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저보다 기수가 좀 높으신 분들이 하고 뭐 저는 서브로만 왜냐면 너무 이제 신규 서비스들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다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여하는 것들은 이제 팀장님이 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까라면 까는 걸로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되게 똑같은 거예요. 직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다른 변호사 그 동기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직원이랑 똑같이 변호사로서 역할을 그냥 업무만 하는 것 뿐이지. 그냥 그 업무의 성격이 법률 맞아. 업무인 거지. 네네. 뭐 특별히 뭐 경험을 해보셔도 좋은데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건 또 그 기업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문화가? 저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청 또 다르겠죠. IT 쪽도 있지만 또 다른 쪽도 많으니까. 제조회사라든지 그쵸, 뭐 그쵸. 공장이 있는. 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겉으로는 엄청 잘 나가고 이미지도 좋은데 실제 안에서는 네, 실제 안에서는 굉장히. 아.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그쵸, 어느 기업이나 어느 뭐. 기업에 비슷하겠죠. 근데 IT 기업이다 보니까 거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개발자이시잖아요.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르게 사무직들이 많은 곳과. 이게 그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일반 회사처럼 되어 있지 않고 약간 게임적인 뭐 약간 이미지도 되게 예쁘게 하고 뭐 오늘 이 벽처럼 약간 그런 알록달록한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죠. 편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니신다든지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막 일하시더라고요. 첫날 근무를 갔는데 저만 이런 식으로 정장을 아.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누가 봐도 쟤는 오늘 처음 왔구나 그런 느낌이 팍팍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그냥 입고 다녔어요. 슬리퍼 신고. 그건 안 돼. 편하게 입으라고 했는데 또 너무 편하게 입으면 뒤에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불러요. 네. 또 그 부서 성격상. 네. 그렇죠. 특히 판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판교가 저희 집도 그렇고 이제 회사도 그렇고 지금 판교에 있는데 판교랑 이렇게 광화문인가 여의도 쪽 이렇게 이제 복장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의도는 완전 대표적으로 또 완전 그냥. 근데 진짜로 그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판교에서는. 딴 얘기인데 왜 IT 기업들이 판교에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시 정책이 뭔가 있나요? 네, 만들었어요. 실리콘밸리처럼. 정책적으로. 네, 그거를, 아예 그냥. 뭔가 지원 같은 게 있나 보네 그러면은 IT 기업에 아마 대한? 입주했을 때 뭐 세제 혜택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상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판교라는. IT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공룡적인 기업들이 그쪽에 좀 많이 있으니까 그쵸. 저기 뭐였죠? 리니지 만든데 뭐였죠? NC소프트, 네네.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여의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여의도가 뭐 거기가 어떤 그쵸, 은행 업무하기에 뭐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까 우리 초리 변호사님이 말씀해준 대로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와 독립해서 하는 거와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큰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뭐 개업을 하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프리랜서로서 내가 원하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또 고객도 프리랜서로 일 때는 그쵸. 네네네. 고객을 선택이라고 하면 고객을 만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고객은 원하지 않는. 뭐 피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배가 좀 부르신 거 같아요. 예, 전 무조건 갑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친절공사. 있다라는. 근데 이제 어쨌든 회사라는 거는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의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적고요. 그다음에 저의 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을 내더라도 이제 그게 정책이랑 맞지 않으면 제 의견이 나가지 않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조직이니까 또. 좀 네. 예, 이렇게 약간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밖에 말이 그건 보이지. 자율성 같은 거 일하면서. 근데 이제 혼자 이제 법률사무소로 개업을 했을 때는 좀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자기 시간의 자유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회사를 다닐 때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정된. 네, 고정된 월급이 네.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커요. 진짜 커.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달 25일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25일이 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고요. 돈을 줘야죠. 네, 돈을 줘야 돼서 25일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한 10일 전부터 받아요.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는 다른 걸로 인간 관계나 분상들이나 놈들이나. 예, 인간관계나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제 개인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운영의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오너가 같아요. 되니까. 네, 네, 오너가 네. 되니까. 네. 어떻게 의외예요, 솔직히. 왜냐면 어떤 점이? 전문 자격사이시니까 프리랜서 할 때 장점이 훨씬 많고 일반인이 프리랜서 하는 거랑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원이었다가 자격사가 없이 나와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의 뭐 다를 점이 그러니까 전문 자격이 네. 있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러시군요. 배가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 녹음 빼주세요. 힘들다고 하시면서 가려받으시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생 뭐 얼마나 짧은데. 그렇죠. 아까 우리 초리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짜여진 곳에 있을 때에서 일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할 때랑 운영이 이제 필요하니까 개인으로 있을 때는 본인이 운영을 하는 건데 회사에 있을 때는 운영이 누군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뭐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정수기 막 그쵸. 복사용지 그거 되게 신경 써요. 뭐 이면지 이런 거 나 모르고 이제 회사 다닐 때 아껴 쓰세요. 근데 이제 이면지에 신경 쓰게 되고 뭐 아주 작은 예라면 이제 A4 용지를 사용할 때도 뭐 AA 쓰느냐. 뭐 지금 AA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점이 이제 신경 쓰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는 진짜 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과 내가 갖춰야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그 운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 일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가장 힘들죠. 네, 꼼꼼히 따지게 되고. 끝으로 우리 뭐 여기 세무사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변호사님도 우리 냈다 약간 스타트업의 관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좀 그런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 더 방향성을 스타트업으로 하게 된 어떤 그런 쪽으로 하게 된? 뭐 딱 어떤 계기가 그렇진 명확히 않고, 있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있게 된 것 같아요. 꿈꾸다 계시를 받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 그거는 어제 목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진이야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냄비를 문질렀더니 막 너는 앞으로 이걸 해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건 없었는데 뭔가 매력이 있나요? 스타트업?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랑도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근데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크게 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법률 서비스는 이제 소송이라는 분야하고 소송한 분야네. 그다음에 자문하는 업무. 자문.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송보다는
자문을 해주는 역할, 즉 이제 뭔가 소송으로 가서 막 싸우는 것보다는 소송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조언해주고. 네, 그렇죠. 조언을 해주고 음.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소송을 해보시면 아는 게 아니라 해보신 적 없겠지만 이게 항상 그 진실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입을 잘 되는 분들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 연연하고 이렇게 되면 생활이 되게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나거든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 그거에 따라 또 성패가 갈리니까 또 네, 승패가 하나하나에 갈리고. 따라서 근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승패도 내가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스타트업을 접할 기회가 저는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소송의 비중은 거의 10% 미만이고요. 거의 90%가 이제 자문 쪽이에요. 일반적으로도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소송, 그 자문 두 가지 영역이 있고. 네, 근데 네. 제가 말한 일반적인 변호사분들 아마도 네. 비율이 저랑 반대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소송이 한 90% 정도. 네.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돈이 걷어들이니까.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 얘기 못 하고 있었는데 시원하게. 실제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서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소송이 아직까지도 월등히 그렇죠. 돈이 되죠. 네, 월등히 왜냐하면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검토를 한 장짜리 한다. 네네.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이 들겠습니까? 그게 100만 원 미만일 거잖아요. 근데 소송은 기본적인 단위가 100단위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민사소송을 한다.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소송이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대비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자문은 일종의 약간 예방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이죠. 그 300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법률사님의 창창한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은 그러면 어느 분께서 한번 자기 소개를. 중간은 변리사님이 또 하신다. 그 이미 선포하셨구나. 중간에서 초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제발. 극혐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변리사가 된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네. 저에게 있어서 큰 어떤 중대한 결정 사항이었고, 일단 처음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약간 문과 타입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학부를 문과 쪽으로? 아니에요. 저 이과로 갔어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제 형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코스를 밟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형이 이과로 가니까 나는 이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문과보다는 이과로 가는 게 더 이제 취직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과를 갔고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갔는데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 원래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다가 컴퓨터 두 분도 보셨어요? 전혀 몰랐어. 관심 없으니까. 아니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다가 전과했어요. 뭐야. 전기공학. 뭐가 달라?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은데. 전과가 있으시구나. 네네, 어쨌든.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그동안 계속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약간 밤새 코딩 이런 거 있어요. 밤새서 코딩하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걸 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과의 형은 이런 맛에 이런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이런 코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밤새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네. 근데 진짜 저는 완전 공감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약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사람이. 이제 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기과로 이제 전과를 했는데 제대 이후에 전과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갔다 와서 저의 이제 파평산을 바라보면서 저의 이제 앞날에 비해서 파평산 어디 있는 거예요? 파주였어요. 파주 연천. 저랑 이수직이 비슷하시다. 25사단. 저희도 25사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네. 갑자기 군대 얘기만 하지 않는 걸로. 네. 이 방송에서 군대 얘기만은 네. 네, 저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갔다 와서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전공 공부. 네, 전공 공부를 네. 정말 열심히 해서 그때 처음으로 올 A를 받아봤어요. 오, 음. 갑자기 왜 자기 잘 야, 똑같아요. 갑자기 굳이 안 해도 굳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죠. 제가 이렇게 뛰어난 놈은 아니었지만 하니까 좀 된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엔지니어가 되긴 싫었어요. 엔지니어가 좀 되긴 싫었고, 좀 조금 더 문과적으로 좀 이렇게 파는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기과에서. 네. 네네네. 근데 하다가 그냥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기과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약간 뭐 공무원 느낌 나는 한전. 네. 공공기관이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면 대기업. 근데 저희 형이 삼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 저희 형도 전기과를 나왔었고 오. 학교는 달랐지만 근데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그 불평과 그 불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잠깐 형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대기업 가는 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랑 친한 친구의 누나가 또 한전을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래서 한전에 다니니까 만족을 하나라고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퇴사를 하더라고요. 오, 퇴사. 그러니까 그 누나는 내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사는 게 좀 재미가 없다. 아유.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약간 그때 방향을 좀 잃었어요.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네. 내가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형이 변리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삼성에 다니다가 막 그만두려고 변리사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막 문제집 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결정했죠. 대기업에 가도 뭔가 그 전문직을 되기를 좀 원하는구나. 적어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은. 저는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전문직을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약간 그때 굉장히 그런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뭐 변리사 연봉 1위 막 이런 거. 부동의 1위. 지금도 아닌가? 1위 아닌가? 그거는 좀 기사상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자신감이 붙어서 여기서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었고, 그런 장래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변리사 공부를 해서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학부에 있을 때 졸업 전에 시작하셨나요? 졸업 전에 조금 했었고요. 네네. 이제 졸업 후에 한 1년 더 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합격 이후에는 그러면 아까 진희 변호사님은 이제 그 인하우스 그쵸. 해서 일을 하셨고 이제 변리사로서 이제 삶은 저는 처음에는 좀 큰 약간 좀 전문적으로 큰 데서 좀 배워야겠다 무심코 생각을 했어요. 큰 회사에서. 네네. 왜냐하면은 그 변리사 시험 발표를 이제 받기 전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있었었는데. 대전에 어떤 그 조만한 특허 사무소들에서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대기업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이제 특허 법인이나 특허 사무소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삼성 무선사업부 쪽을 이제 대리하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특허 법인을 들어가서 해외 쪽 그때 이제 국제적인 업무를 좀 많이 배웠어요. 국제 특허를. 네네. 해외로 많이 나갔었고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를 이제 삼성하면 굉장히 다국적 나라잖아요. 실제로 가나요? 변리사께서 그거를 그 현장을?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진짜 가진 않으죠. 네, 진짜 가진 않고 가신다는 얘기 들어서 네네. 가진 않고 이제 문서상으로 이제 문서. 현지 대리인이랑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배웠었죠. 이제 그렇게 일을 배웠었는데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약간은 루틴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저희 업계에서는 한 1, 2년 수습 때부터 시작해서 1, 2년 배운 걸로 막 거의 평생 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한 2년을 좀 못 채우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있으면 이제 좀 적응은 되는데 아, 항상 이 업무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좀 스타트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변리사 공부를 하다가 그 대전에서 잠깐 그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 대전에서 이제 그 죄송해요. 제가 못 언제 얘기했었죠? 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리사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좀 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에 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텀 중간에 저는 이제 경제 생활을 이제 하느라고 이제 명세사라는 식으로 이제 변리사랑 비슷한데 특허 사무소에서 라이센스 없이 일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명세사요? 명세사. 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네.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야. 나랑 좀 안 맞아. 역시나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공학적인 걸 피해서 약간 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술을 봐야 돼요. 기술을 이해하고 이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안 맞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지금 와이프. 다행이네. 어제 당당히 얘기하더라. 그래서 모르죠 뭐. 네. 알게 뭐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쇼핑몰 해야겠다. 쇼핑몰이요? 네. 쇼핑몰. 쇼핑몰. 의류 쇼핑몰. 너무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의류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관심 없으신 거죠? 요즘 별로 관심 없어요. 나도 그 얘기 했어. 관심 없어 보이세요. 애기들 나부터는 관심 없어요. 없애셨군요 관심을. 아니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쇼핑몰 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시험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하면은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도망친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합격한 다음에 쇼핑몰을 할 거라고 약간 그랬어요. 변리사 합격하고 쇼핑몰을. 네. 쇼핑몰이고 뭐가 어떤 그거를 자신감을 얻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약간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는 약간 변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자신감을 받아야겠다는 변명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원래 마인드 자체가 약간 창업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직을 준비할 때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특허 사무소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또 1년 동안 이렇게 스타트업의 어떤 특허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좀 이제 배웠죠. 큰 회사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좀 달라요. 진짜 완전 다른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특허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소송을 위한 어떤 공격적인 특허를 위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엄격하고 굉장히 정량적으로도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런 걸 좀 구축을 하는데 스타트업은 좀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럴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런 삼성의 특허를 이제 다루는 그런 데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달라요. 그러니까 변리사 한 명만 붙는 게 아니라 그 삼성이라는 무선 사업부 내에 있는 이제 여러 담당자들이 다 붙어요. 발명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소송을 위한 공격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스타트업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적으로 특허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따로 특집을 하나 빼가지고 네.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나름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1년 후에 이제 저는 이제 개업을 한 거죠. 그 기업이 현재의 사무실이신가요? 조금 달라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서 음.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말로는 반개업이라는 게 있어요. 반기업이요? 네, 네네. 반개업. 그러니까 반개업. 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변리사님 특허사무소에 이제 들어가서 그쪽 일 반 하고 반은 내 업무하고. 하프 프리랜서네. 그쵸.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될 수 있었고 안전빵과 하는- 불안전빵을 그래서 같이. 플러스 하는 만큼의 이제 나의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의 사업장은 아니었고. 그럼 끝으로 우리 근데 실제로 저는 근데 음.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조금 추상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 우리 초리님께서 변리사 이런 일을 하고 실제로 나는 어떤 일 한다. 변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특허나 이제 상표, 특허 상표. 네, 그 디자인 그런 것들에 대한 출원을 대리하고 심판과 소송에서 이제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허 법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특허법원? 있고, 네네. 근데 일반 어떤 침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하셔야 되고, 네, 저희는 이제 약간 서브로 이제 같이 거들고 있고요. 특허 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네. 민사법원, 네, 형사법원처럼? 대전에 따로 있죠. 네, 대전에 따로 있고, 지금 그래요? 네. 그럼 무조건 대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 특허 법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무조건 방문을 해서 그렇죠. 대전에. 네, 특허 법원. 그럼 특허 법원에 있어서는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인가요? 변리사의 네. 자격이? 네네. 그러시구나. 멋있다. 그러네. 세무사는 있잖아요. 없어요? 세무사님도 있잖아요. 저희는 뭐 법원 자체가 없으니까. 조세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안 돼요. 조세 심판원 이런 게 그때는 있잖아요. 가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가겠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일 저도- 아님. 확실한 거 아니죠? 저도 멋있네요. 그럼 실제로 우리 초리님께서는 네.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하세요? 아까 우리 진희님께서는 네. 자문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돈 되는 건 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은 변리사는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전공에 따라 좀 많이 달려요.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네네. 네, 저는 이제 컴퓨터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양다리를 하셨군요. 네, 양다리에다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표나 기본적인 기구 같은 건 어느 정도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거의 웬만한 건 다 해요. 다 한다는 이야기? 다 한다는 얘기. 결국엔 다 한다는 이야기? 근데 좀 그런 건 좀 어렵죠. 워낙 그 심오한 바이오 분야라거나 바이오 분야. 뭐 염색체, 뭐 5번 염색체가 뭐 또 저거 하는 건 좀 어렵죠, 제가. 실제로 그럼 뭐 생명공학, 생물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도 변리사를 네네. 하시는 분도 많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생명공학, 바이오 쪽 변리사분들은 요즘에 또 약간 희소해가지고 그러게요. 희소성이-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IT나 전기, 전자, 통신 이쪽 일반적인 이런 전기전자 분야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가장 수요도 많고 약간 평범한 느낌? 가장 이제 공급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가장 취업할 곳도 많긴 한데 이제 뭐 바이오나 화학 쪽으로 가면은 좀 희소하면서 좀 밸류가 네, 있겠네요. 네, 그쵸. 그럼 일반 문과는 변리사 자격을 따기가 어렵겠네요. 조금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려울 거는 왜냐면 1차 과목에서 자연과학, 물화생지 네,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 빼고는 오히려 시험 자체는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법과목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가 조금 뭐랄까요? 힘들 것 같은데. 실제 업무를 좀 하기에.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클라이언트 자체도 그런 걸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다시 대학교 학사 편입을 해서 약간 공학 전공을 다시 하시고 오시는 분들 취득 계세요. 이후에 필요하겠네. 좀 힘든 길을. 근데 어쨌든 무려 2개의 전공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네. 처음 알게 됐어요. 더블 타이틀이요. 네, 더블 타이틀.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장단지 세무사님의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합격을 했던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현재 그 해인 세무법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세무법인의 이제 대표로 있고요. 강남역 빙빙사거리에 위치해서 이제 접근성과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비싼 곳에서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3명의 세무사가 나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이제 크게는 뭐 기장대리, 장부 작성하는 기장대리, 그다음에 양도세라고 하고 있는 이제 재산제세, 그리고 좀 억울하게 그 세금 관련해서 구제를 받고 싶다 했을 때 하는 이제 조세불복이라고 하는 이제 3가지가 있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장부 작성을 하는 기장대리 쪽으로 많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저도 주로 하고 있는 게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좀 기장대리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조세불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출신 같이 약간 좀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하고 있기 관에서 때문에 나오신 또 예, 물론 그게 뭐 아무래도 뭐 로비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네. 경험상 그분들이 많이 유리하시고, 또 재산제세는 아무리 세법이라고는 해도 약간 좀 특이성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개정이 자꾸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사업자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가 전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 이제 근무 세무사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는 약간 그때는 서초세무서장 출신이셨던 대표님 밑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좀 그때는 큰 기업들 자문을 위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는 뭐 SK텔링크, 뭐 벽산건설 이런 것들이었고, 그때는 아무래도 법률을 보면서 약간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에 유리한 답변을 드리는 게 주 업무였고,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니까 세무사 쪽은 아무래도 좀 셈이 좀 밝으신 건지 일단 연봉을 많이 주질 않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세무사 대부분이 개업을 하다 보니까 나갈 사람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연봉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자격증을 따는 이렇게 굳이. 이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개업의 의지가 있으니 이제 자문보다는 기장대리 장부 쪽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또 대표님도 그래 어차피 또 나가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근무세무사를 하면서 영업도 했고 좀 그 당시 실무를 이제 하고 있는 실제 직원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개인 사무소를 운영을 했고, 처음 시작 자체는 되게 조그마한 소사무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소사무실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짜리. 정말 소호 사무실. 네. 네네네. 그래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이제 서랍장 하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혼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거래처 4개, 월 기장료 100만 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쭉 조금씩 소개받고 커오다가 이제 한 2017년도에 이제 뜻이 맞는 세무사들 7명하고 이제 합쳐서 7명. 네, 그래서 최소 인원 기준 자체는 이제 5명인데 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7명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세무법인의 기준이 5명. 네, 자본금 2억 이상, 2억 그다음에 이상의 세무사 5명 이렇게 이제 엄청 까다로운 배상 책임 때문에 그러나 되게 큰 기준이네요. 네. 저희는 3명인데. 3명. 저희도 3명. 되게 빵실하네요. 네, 법인 설립은 노무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본금 요건 없고 2명 이상. 2명 이상. 네. 자본금이 또 건이. 네, 그래서 지금은 법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점 쪽에 있는 세무사랑 같이 지금 또 다른 세무사 하나, 저랑 본점 세무사 3명이서 지금 빙빙사거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게 된 거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제가 바라보는 시작에서는 대부분이 뭐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창업자냐 뭐 어차피 상관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변호사님을 만나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시스템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뭐 저야 거래처에서 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알겠다, 당연히 이제 알겠다 했고, 그 변리사님도 섭외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실제 근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서 접해 보니까 조금 달랐어요. 일반 창업자들하고는. 왜냐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들이 좀
점점 나이가 어린 네, 네. 청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질문의 수준 자체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쉽게 생각했다가 좀 몇 번 상담을 하면서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수룩하게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니까 대충 대답을 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매월 로피데이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요, 스타트업이?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투자 그런 이슈도 건 있고 케이스 자체가 네,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갑자기 뭐 빵집을 하다가 투자를 받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 자체도 뭐 단순하게 뭐 몇백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자본금 시작은 100만 원에 했는데 투자는 막 2억, 3억 들어오는데 지분율 구조는 안 바뀌고 뭐 10% 20%만 주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 사항들도 있고 해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상담을 하면서 거래처를 수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지금 즐겁고 네. 이렇게 하고 즐거운 게 있습니다. 맞나요? 사는 게 뭐 힘들지만 즐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지금 이제 개인 사업 그러니까 법인에 소속돼서 하고 계시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제 지점 대표로 있어서 총 7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아. 각각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 7명이 모여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법인은 이제 원펌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사업자 번호 하나로 그냥 5분이 쭉 계시고 거기서 수익 분배 나눠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쪽은 약간 조세불복이나 자문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네네. 지금 저희는 다 각자의 거래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익 분배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하나의 법인에 각자 7명이 대표. 네, 그렇죠. 대표인데 대표인데 형식상으로는 대표직을 할 수 있는 게 3명까지가 제한이라서 그래요? 그건 형식상 3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좀 복잡하겠다. 변호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무법인으로 있어도 다 별산제라고 해서 음. 변호사분들이 이제 보통은 뭐 법무법인 뭐 로핏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변호사들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나의 사건을 다 맡아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실제로는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한 분이 맡아서 수임을 하시고 나머지 9분은 전혀는 모르겠죠. 어쨌든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사업자가 다 있으신 형태예요.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뭐 되게 큰 로펌, 그러니까 특허 법인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속에 누군가 한 명이 맡아서 이제 하는 맞죠. 거죠. 그래도 뭐 어려울 땐 다들 도와서 하는 거니까 법인은 법인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굳이 모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개인처럼 일을 하시는데. 개인처럼 일은 했는데 이제 업체들도 저랑 같이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무소보다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법인인 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어차피 뭐 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있었는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조금 법인으로 좀 더 크게 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게 제일 컸고요. 그런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또 다른 면모는 제가 대외적으로 나서기에 개인 사무소 할 때보다는 법인으로 나서면 가오가 그렇죠. 가오가 별거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 동기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오. 맞아요. 명함 진짜 줬을 큰데. 때 이제 법인이냐 네네. 아니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법인이라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조그만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업체를 뭐 여기에 맡겨도 되나요 하시는데 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추세에 맞춰서 저도 법인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잘 나가시는 세무사분들은 이제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제 법인으로 돌려서 세금 절세도 하시고. 그건 세제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었고 좀 더 영업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세무사는 굉장히 익숙한 자격사 중에 하나잖아요. 또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근데 하시는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게 기장이라는 업무가 있죠. 네. 근데 그 단어에 익숙한 만큼 솔직히 무엇인지 모르는 게 또 기장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은 신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금 신고하고. 네, 네네네. 그래서 기본으로는 영수증을 가져다가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제 뭐 매월 아니면 뭐 반기별로 인건비 신고가 있고 그 중에서 정규직을 채용하시면 이제 사대보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취득상실, 뭐 보수총액 신고라든가 대행을 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대보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법도 아니고 저희 전공 과목에도 뭐 보험 자체가 없었고 근데 막상 실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문의는 세법보다 보험료가 더 많았고 그래서 한 2-3년 개업하고 나서 2-3년은 되게 고생했어요. 이 사대보험료 때문에. 엄밀히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사업자한테 떠넘기면서 사업자들은 솔직히 또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냐면 노무사분들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쪽이시지. 아주 애매한 영역이네요. 네, 이게. 국민건강은 사대보험이라는 것이. 그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사업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장들이 하니까 저희한테 주로 물어보시고 같이 묶어서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런 이제 대행하면서 좀 많이 배웠죠.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단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보면 뭐 해달라고 하면 본인 뭐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도와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세무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지 노무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여쭤보셔도 웬만한 답변은 다 가능하고요. 근데 사대보험. 정말 이제 급여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저희는 뭐 기본급 얼마에 뭐 최저임금 얼마 이상 뭐 이 정도밖에는 모르고 실제 급여 테이블까지 뭐 근태 관리 들어가면서 급여 테이블 작성하는 뭐 제조업처럼 그 정도 수준은 노무사분한테 하셔야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거를 하도 이제 업체들이 원하니까 해줬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간단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는 연봉 정도는 저희가 책정을 해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무사분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 신고가 매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 개인들은 소득세 신고. 그래서 이제 큰 신고는 이렇게 인건비 신고라고 하는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그 세금 신고 네, 부분하고 또 이게 이제 기장들이라는 거죠. 원래 업무가 아니지만 사대보험까지 같이 껴서 네, 그걸 좀 국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런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이제 기장이라고 예, 그렇죠. 표현을 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단 뭐 소개를 안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죠. 도대체 하셔야죠. 저분은 네. 누구인가? 반장님. 네, 일단 저는 최 반장이라고 하고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는 실제로 땡땡사가 아닙니다. 사 맞기도 해요. 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네. 뭐죠?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오. 국제무역사 뭐 이런 오. 거. 오, 있어 국제, 보이는데? 국제. 네, 거의 돈 주고 사는 자격증. 네. 학부를 이제 무역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그냥, 아픈 얘기를 하면은 관세사 시험을 응시를 했었습니다. 관세사 시험 응시했었고 1차만 3번 합격을 했었죠. 네. 아시겠지만 1차 3번 합격이면 2차 6번 떨어진 거죠. 그것도 1차를 한 번 오. 붙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는. 네네, 당해 연도하고 그 다음에까지. 동차 뭐 이런 거. 네네, 동차 그 다음 차가 네. 해서. 근데 이걸 연속해서 하지 않고 한 번 이제 학부 때 한 번에서 떨어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또 근무하다가 다시 시험 응시해서 하고 연속해서 하지 않고 나눠서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었고 현재는 근무하지 않지만 이제 관세법인은 이렇게 대형법인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법인이 별로 없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관세법인에서 한 7년 정도 수입통관 팀장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죄송스럽게도 이제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역 쪽 업무를 그렇게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수입 쪽 업무에 많이 좀 특화가 되어 있었고 관세 업무라고 하면은 이제 수입 수출을 하시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실제 수입 수출 신고가 이제 제일 기본이고 마치 기장이 기본인 것처럼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급 그리고 이제 FTA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심사 쟁송 의 부분이 있고요. 관세도 어쨌든 세금이다 보니까 조세 소송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관 파트에서 이제 경력을 계속 쌓아왔었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커리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제일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 제작에 많이 좀 눈을 떠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사회의 화두인 것처럼 데이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 데이터 관련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그런 마케팅 용어와 함께 이제 뜨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지능 팟캐스트라고 하는 어떤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헬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걸 저술하신 김진영님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그걸 하면서 처음 이제 오디오 편집 이런 거를 맨 땅에 배웠어요. 네. 그분께서 한번 도와주실 분 하길래 손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네. 할 줄도 모르면서 일단 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은 배워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현재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신 김정준 해설위원님하고도 인연이 돼가지고 김정준의 야구스타라는 팟캐스트를 또 시작을 하게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 올해는 현재도 이제 데이터홀릭이라는 또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우리 진희 변호사님하고 실제로 법률 상담 받으러 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로핏데이라는 거에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가 마침 너무 좋은 모임을 하고 계시길래 야 이거 역시 또 콘텐츠로서 너무 좋은 가치가 있지 않나 원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런 관세 무역 분야의 커리어가 있고 또 하나는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두 가지 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세법인 나오신 거는 이제 후에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퇴직금도 남아 있고 아직은 버틸만한. 퇴직금이 좀 되겠네요. 실제로 아직 한 달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아직은 철 모르고 좋아할 때여가지고 아마 다음 달 10일쯤에 아마 10일쯤 후회를 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러시는 게 네. 제가 그 유튜브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네. 들어보진 않았어요. 네, 좀 들어보시지. 네. 들어봤는데 그래도 한다고 그 얘기 하는데. 왜? 근데 지금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하시는 분처럼. 이런 쪽에 원래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만두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좀 이런 얘기도 좀 그런데 아까 진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막 생기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좀 머리가 굵어지면서.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무, 뭐 법률, 특허 다 그렇지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보수적인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세금 신고의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니 저희 고객들은 원하는데 창의적인 절세를 그렇죠. 그놈의 절세. 네네. 그런 부분이 슬슬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겪어보니 따로 되게 창의적이고 또 내 결과물의 노력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이 어떤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이 그쪽에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이제 전문직 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남의 그쵸. 일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내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원대한 꿈까지는 아직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각자 소개는 끝났으니까 우리 진희 변호사님께서 한번 실제로 아까 중간중간 언급이 나왔어요. 네. 로핏이라는 단어가 좀 나왔었는데 자, 과연 난데없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로핏이란 무엇인가? 로핏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네이밍을 했긴 했는데 이제 뜻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로라는 법을 이제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맞춤형 법, 그렇죠. 맞춤형 법률, 네. 뭐 커스터마이징 뭐 이런 네.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처음에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리걸테크 쪽으로 창업을 좀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팀빌딩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서 많이 이제 뭐 서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동업계약서 쓰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말도 못 꺼냈어요. 저도 그 계약서의 개자도 못 꺼냈어요. 왜냐면은 왠지 내가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고 난 널 못 믿는다라는 네. 뜻으로.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변호사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난데없이 갑자기 특허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내 분야가 아닌 내 분야가 아닌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되게 보수적인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책임을 다 이렇게 жил머지지 않는 직업이에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해야 되는 회피는 아니고 어쨌든 어느 정도 면책. 저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못 쓰고 있었어. 되게 근데 그런 어떤 책임이 좀 제한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모른다고 대놓고 정말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약간 사회적인 그런 직업에 대한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근데 지금은 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골라받으시니까. 골라받으시니까. 등 따지고 배도 좀 부르고. 요즘에 11월 달에 일을 좀 지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믿을 사람이 없네요. 올해 장상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도 물어보시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변호사가 아닌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했다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주에는 세무사님, 변리사님 뭐 이렇게 사자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자들이 많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진짜 없으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봤다고 이 변호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 자체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도 점점 배워간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도 이제 해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는 아는 사람들끼리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게 쌓아놓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야지. 그거는 맞죠. 완전 누탱이 맞아. 진짜 맞아. 그래서 그냥 케이스 하나 더 주는 거지 돈 더 받는다니까. 맞아. 그 케이스 안 바꾸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떤 모임에서 비즈니스 모임에서 세무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같이 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악연의 시작이. 정말로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서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난이고요. 네. 진심인데 뼈 때려놓고서는. 근데 거기에서 만나게 돼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고민은 혼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를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넌지시 이런 걸 제가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 생각이 있냐 이랬더니 이제 그때 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야 땡큐죠. 취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변리사님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냥 쫓아다녔다기보다는 먼저 이제 이런 어떤 창에서 얘기를 했고 먼저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판교 사무실까지 쫓아가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생팬 같은. 약간 근데 처음에는 좀 못 믿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쵸 언제 봤다고? 맞아 진짜 언제 봤다고. 뭐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몇 번 만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웬만하면 법률 상담할 때 특허나 아니면 세무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토스를 해서 이분이 완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진짜 그 안에 가면은 정말 편하게 토스하시더라고요. 진짜 별걸다. 아주 그냥 별걸다. 아니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자꾸 세무적인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세무사님한테 세무사님한테 한 3번 4번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완전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로핏은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해주는 그런
취지 플랫폼이에요. 스타트업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네, 원스톱 플랫폼. 근데 원스톱 서비스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찾지 마세요 그러면은. 예, 찾지 마세요. 많지만 찾지 많지만. 마세요. 네. 근데 대부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 원스톱 서비스를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구성원들끼리요. 네. 왜냐하면 서로 다 바쁘고 맞아요. 이렇게 편하게 토스를 하게 되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소마카 예 상하세요? 정선입니다. 참고 있어요. 계속 참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분 바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차라리 같이, 아는 예, 분보다 그쵸. 오히려.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토스도 하게 됐는데 곧 모르는 사이 될 것 같은데. 세무사님 구합니다. 방송 1에서 공채를. 갑자기 여기서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드러내주세요. 돋보이게 드러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앞으로 향후의 진행 방향은 저희가 지금 변리사님 그다음에 세무사님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2020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핏데이라는 게 아까 나왔는데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률 세무 특허를 한 장소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기가 오면은. 막히다. 네. 그게 매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매월 하루. 하루죠. 네, 하루. 내 하루.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이곳에서 뭔가 한 번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로피테이 그럼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루에 변호사님, 세무사님 다 만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변호사님 얼마죠? 저희는 이제 향후에 이제 파트너사로 이제 잠재적으로 같이 커갈 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네네. 로피테이. 조삼모사입니다. 지금 무료 내 후년에 다 돌려받습니다. 어쨌든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로피데이라는 것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무료라는 거.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방송에 이제 하단에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아마 링크를 아마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로피데이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진행되는 소식들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로핏 이런 것들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네. 이게 창업자가 이제 여러 이제 뭐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나 뭐 엑셀러레이터나 발음이 자신감 있게 하세요. 차라리 일본식으로 하시지. 또 뭐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창업 관련 그런 이제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좋은 스타트업을 이제 발굴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근데 실제 창업을 하다 보면 이런 저희 같은 저희랑 만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을 하시든 세무 하셔야 되고 뭐 특허나 상표, 법률, 그러니까 법인 설립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스타트업을 만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법률, 세무, 특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발굴해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원석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스타트업들과의 파트너로서 그분들께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배우는. 네네.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첫 번째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방송에서 이 부분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서비스. 저도 이제 한번 그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되게 특이한 서비스이기도 하거든요. 무료라서 좋고요. 무료라서. 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각자 한 거 없지만 한번 각자 소감을 한번 들어봐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분들. 아까 했던 순서대로 한번 소감을 한번 짧게
들어볼까? 우리 초린 네. 초린이 아니었지. 첫 번째 우리 네. 진희님. 진희. 네네네. 제, 오늘 어떠셨는지. 자, 좀 긴장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팟캐스트 녹음이 2번째거든요. 경력자. 예전에 경력자긴 한데 근데 왜 이래? 잠깐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근데 그때는 그때 더 떨었던 것 같아요. 더 떨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자꾸 제지당하고 그랬었는데 재질을. 근데 사실 굉장히 떨렸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할지 사자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통해서 다가가야 될지가 굉장히 사실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진짜 맞아, 편하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고 판단을 하시고. 이거 드러내 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첫 발이지만 이제 계속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조금의 자신감과 또 옆에 세무사님과 변리사님 이렇게 같이 있으시니까 네네. 뭐 힘들 때는 이렇게 토스하면 되겠구나. 또 토스. 토스 자제. 승기. 그래서 오늘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네. 추리. 초리. 치읓의 요입니다, 여러분. 네. 치읓 요. 일단은 편하게 좀 녹음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보는 거를 좀 좋아라 하는데 어쨌든 팟캐스트라는 것을 이제 편하신 분들과 함께여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걸 이끌어 주신 반장님께 또 아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장단지 세무사님. 예. 뜸들이지 마세요. 편집 아니었어. 속으로 얘기하지 말고 겉으로 목소리로 얘기해. 목소리로 얘기하는. 텔레파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처음에는 이제 네. 긴장도 많이 했고 네네. 이제 먼저 앞서서 이제 변호사님이랑 이제 변리사님이 말씀을 네. 하시니까 또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제 순서 왔을 때 오히려 할 말을 다 까먹었어요. 근데 뭐 이제 간단하게 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취지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니겠죠.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뭐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장님이 또 이거를 잘 길을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만 잘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설프고 되게 조금 없어 보이고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다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멤버분님들이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 말이 있을까? 이게 재밌을까? 이게 무슨 내용을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장담하건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거의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좀 응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스타 1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더 알찬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